모든 것이 가능하다. 젠 브리커 8장 하늘 높이. 2007년에 디즈니 월드에서 일할 때 애니멀 킹덤에서 라이온 킹 쇼를 처음 보았다. 나는 거기에 푹 빠져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몰래 그곳을 보러 가곤 했다. 무용수들, 화려한 색채, 동작, 한마디로 그 쇼는 나를 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에게 한 가지 비전을 심어주었다. 이때까지 나는 오로지 운동선수밖에 되고 싶은 게 없었다. 하지만 이 쇼를 보고는 무언가가 내 안에 불을 지폈다. 나도 저렇게 공연하고 싶다. 나는 한번 어떤 것을 하기로 마음을 정하면 끝까지 그 일을 이루는 데 집중한다. 한 친구를 통해 네이트 크로포드를 만났다. 그는 숙련된 고개사이자 체조 선수이며 디즈니에서 공연하는 코치였다. 우리는 체육관에서 만나 트램펄린 위에서 함께 뛰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에 감탄했다. 그가 갑자기 말했다. 우린 한 팀이 되어서 공연을 하는 게 좋겠어. 나도 동의했지만 그의 친구들 대부분은 나와 협력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그들은 그것을 경력 자살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이런 얘기를 바로 하지 않았다. 솔직히 그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직관에 따라 행할 뿐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내 배였다. 그때 내 몸매가 엉망이었다. 체조 선수 생활을 안 한 지 약 5년 정도 되었던 터라 사실상 힘과 체력, 선명한 근육이 없었다. 복근 대신에 군살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체력을 키우고 무려 9kg을 감량하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공연을 위한 준비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운동, 특히 심혈관 운동은 다리가 없는 사람에게 쉽지 않다. 나는 주로 서킷 트레이닝, 카약, 네이트와 함께 트램펄린 위에서 뛰기를 하면서 운동을 했다. 네이트는 처음부터 편견이 없었고 나를 가르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는 10년 동안 전문 공연담과 함께 전국을 다니며 공연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하는 것을 나에게 가르치는 도전을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태양의 서커스 제작팀에서 만든 실크, 부드럽게 떨어지는 붉은색 옷감을 내게 소개해 주었다. 나는 그 천의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에 또 그것을 가지고 하는 신체적 활동에 완전히 반했다. 네이트가 그동안 배운 거의 모든 기교를 두 다리를 사용하는 것에 배운 거의 모든 기교는 두 다리를 사용하는 것에 의존했다. 그는 정말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그가 아는 모든 것을 나에게 가르쳐줄 방법을 생각해 내야만 했다. 그의 다리에 의존하지 않고 말이다. 내가 실크 옷감을 가지고 배운 첫 번째 기술은 일명 감아 올리기였다. 양손에 감은 천을 허리에 한두 번 감고 두 팔을 고정시킨 후 몸을 꼿꼿이 세우고 마치 다리가 있는 것처럼 두 다리를 앞으로 뻗은 채 새우 모양 자세를 취하고 앞구르기를 한다. 사실상 앞 공중 돌기를 하는 것이며 한 번 돌 때마다 팔에 감은 천이 더 높이 말려 올라가면서 몸도 더 높이 말려 올라간다. 당연히 이것은 엄청난 중심 근력과 상체의 힘을 필요로 한다. 또한 그것은 뇌를 속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돌기를 할 때마다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팔을 구부려 자신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이다. 머리로 생각을 하지 말고 기술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팔꿈치가 어깨보다 위로 올라가지 않게 하고 계속 팔을 똑바로 유지해야 한다. 이 기술을 배우는 첫 달 동안 내 팔은 보라색으로 멍들었다가 그 다음엔 팔꿈치에서 어깨까지 온통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이를 본 사람이 인파 속에서 나를 붙잡고 혹시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느냐고 묻는 일도 있었다. 그 정도로 처음엔 감아 올리기를 한 번 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불가능해 보였다. 그런데 네이트가 갑자기 6, 7번을 하는 걸 보니
겁쟁이인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가 내게 말했다. 언젠가는 하게 될 거야. 그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그의 믿음이 나의 의심을 이겼다. 나는 그 말을 믿었고 드디어 해냈다. 나도 몰랐던 사실인데 가마 올리기는 매우 숙련된 고개사들을 위한 기술이며 대개 여자아이들이 아니라 남자들이 하는 거라고 했다. 그러니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이다. 나중에 돌아보니 네이트가 가장 어려운 기술 가운데 하나를 제일 처음에 가르쳐 준 것이 참 고마웠다. 그것은 나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 기술을 익힐 수 있었으니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시간이 좀 지나자 내 몸은 꽉 조인 천의 압력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멍이 들지 않았다. 한 번에서 2번 감아 올리기를 성공하고 마침내 6번을 하게 되었다. 그 다음엔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했다. 거기엔 많은 기술이 연관되어 있었다.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움직여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한 다음 오른팔이나 왼팔로 더 높이 감아 올리면 됐다. 네이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횟수만 늘리면 돼, 횟수만. 즉, 더 많이 할수록 깊이 몸에 밴다는 뜻이다. 이제 나는 언제나 안정감 있게 5회나 6회 감아 올리기를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 마침내 우리는 공연할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바람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장애인 소녀인 내가 공중고개를 하는 것을 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려워했다. 네이트가 내가 공연 예약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청중들이 열광하며 좋아하리라는 걸 알았다. 내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순간 내게 다리가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거라고 믿었다. 또한 그것이 예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알았다. 세상의 이목을 끌다. 우리가 함께하는 첫 공연이자 내가 연예계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한 것은 올랜도 아메이 아레나에서 열린 마스코트 경기였다. 우리는 고도의 에너지와 기술이 필요한 트램펄린 묘기를 보여주었다. 그 기회는 마지막에 하프타임 쇼를 위한 주 공연이 취소되는 바람에 주어졌다. 그들은 가급적 빨리 대체할 팀이 필요했기에 행사 이틀 전에 우리에게 연락해서 공연하게 된 것이다. 나는 처음엔 겁이 났다. 그곳에는 5,000명의 관중석이 있다. 좀 더 작게 시작할 순 없을까? 우리는 전날 리허설을 하러 경기장에 들어갔다. 우리를 고용한 책임자를 포함하여 행사에 관계된 사람들이 모두 와 있었다. 나는 겁에 질려 네이트의 팔을 꼭 붙잡고 말했다. 그들이 나를 한번 보고 마음이 바뀌면 어쩌지? 네이트가 말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필요해. 그의 말이 맞았다.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들은 완전히 절박했고 다른 대안이 없었다. 우리가 리허설을 마치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좋아. 그들이 마음을 바꾸는 일은 없을 거야.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니. 공연 직전에 나는 몸이 매우 떨렸다. 선수로서 시합에 나갈 때 나는 항상 침착하고 자신이 있었다. 스포츠, 체조, 나한테는 거저먹기였다. 하지만 이것은 무대였다. 나는 예술가로서 무대에 나가야 했다. 조명이 어두워지자 우리가 나가서 트램펄린 위로 올라갔다. 나는 조명에 집중했고 네이트를 믿었다. 나를 쳐다보는 수천 명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공연을 마치자 온 경기장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나는 그 후 몇 시간 동안 웃음을 감추질 못했다. 네이트는 어땠을까? 완전히 흥분되어 있었고 약간 안도감을 느끼는 듯했다. 네이트와 내가 함께했던 첫 번째 실크 공연은 하이디 라스키와 함께했다. 그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재능이 있고 혁신적인 무용수이자 안무가였고 하이디 라스키 댄스의 예술 감독이자 설립자였다. 하이디는 우리에 대해 듣고 우리에게 공동 작업을 할 것인지 물었다. 그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무용수와 연기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 그것은 내가 한꺼번에 소화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현대무용 고사하고 한 번도 무용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고 안무가와 함께 일해본 적도 없었다. 또한 장애인으로 소개되어 그 지역사회를 위해 공연하는 것도 약간 망설여졌다. 네이트는 많은 시간을 들여 나를 설득했고 결국 그가 이겼다. 그는 나의 안전지대에서 나감으로써 얻을 것이 무척 많다는 것을 나에게 납득시켰다. 다리 없이 춤을 춘다? 물론 안 될 것도 없지 않은가. 지금 생각해보면 하이디와 함께 일한 것은 내가 한 결정 중 가장 잘한 일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마음속에서 감정을 이끌어내는 법과 그것을 무대 위에서 집중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차단하는 법, 나의 파트너와 진정으로 교감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20분간의 실크 공연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연기자들이 실크를 가지고 하는 공연은 5분에서 6분 정도였다. 우리는 뉴멕시코주 엘버커기에서 그것을 처음 선보였다. 우리는 은색의 거울 같은 바닥에 붉은색과 흰색의 신선한 장미 꽃잎들을 깔아놓았다.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회전을 하면 그 천이 꽃잎들을 건드려서 작은 장미꽃잎 토네이도를 일으켰다. 배경음악이 없어서 들리는 것이라고는 우리의 숨소리밖에 없었다. 참으로 정교하고 격렬했다. 나는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이르렀다. 그때부터 이것이 내 스타일의 공중고개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내가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일을 하리라는 걸 알았다. 나는 영혼에 속삭이는 예술작품을 만들고 싶었다. 이런 공연은 매우 아름답지만 몸에 큰 부담이 되기도 한다. 나는 한 팔로 공중고개를 함으로써 손목에 영구적인 굳은 살이 박힌 채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천을 너무 꽉 조인 탓에 피부가 벗겨지기도 했다. 그것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마침내 피부에 내성이 생기지만 오랫동안 흉하고 아프다. 한동안 우리 공연에는 내가 실크 천에 거꾸로 매달린 채 네이트를 들어 올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84kg이었고 나는 43kg이었다. 처음엔 몹시 고통스러웠지만 일단 내가 살을 빼서 몸매가 더 좋아지고 내성을 기르니 아주 자연스러워졌다. 내가 아는 몇몇 고개사들은 어깨 근육 재건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한 팔로 공중고개를 할 때는 어깨뼈를 끌어당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깨의 회전근개가 파열되어 심각하게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 감사하게도 내가 겪은 최악의 일은 오른쪽 어깨를 삐끗한 정도였다. 그래도 한 달 반 동안 팔을 바꾸어서 고개를 해야만 했다. 지금은 항상 어깨뼈를 바짝 끌어당긴다. 중요한 교훈을 얻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목할 만한 경험을 하고서도 공연을 예약하는 일은 여전히 어려웠다. 나는 평범한 공중고개사가 아니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나는 위험 요소이며 골칫거리였다. 나는 사람들이 소근거리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다. 그래서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누군가가 우리를 거절할 때도 화를 참아야만 했다. 네이트는 나를 보호해 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나는 예약 담당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봐주세요. 그럼 이해가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야만 했다. 그들은 내가 미끄러지거나 떨어질까봐 거나 다칠까봐 걱정했다. 물론 그들은 대개 네이트에게 그런 우려를 털어놓았다. 그 누구도 다리 없는 소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솔직하게 당신 때문에 불안해요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살면서 사실상 매일같이 비슷한 상황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상처를 받지 않는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 그들이 왜 망설이는지 아는데 사실은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 나를 속상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른처럼 대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점이다. 진짜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것은 연민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계속 싸워 나가야 할 나의 싸움이다. 모든 눈이 나에게로 향해 있다.
우리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서커스 투어를 예약하고 나서야 상황이 극적으로 변했다. 그것은 2009년 세계에서 가장 매출액이 높은 투어였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일을 이루어주고 계셨다. 나는 오디션도 보지 않았다. 네이트와 내가 본격적으로 한 팀으로 활동을 시작했을 때 그가 투어에 합류할 기회가 생겼다. 그는 우리가 막 활동을 시작했을 때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는 것에 대해 미안해 했지만 나는 그가 거절하기엔 너무 좋은 공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리허설을 시작하고 북아메리카에서 투어를 함께 했다. 그러는 동안 계속 투어를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내 이야기를 했다. 올랜도에 머물며 쇼를 진행할 때에는 모든 연기자들과 무용수들, 전문 배우들, 고개사들이 이미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얼굴을 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나는 무대 뒤로 가서 그들을 만났다. 그 다음 투어는 유럽으로 가서 한 달 정도 보내고 휴식을 취했다. 나는 투어 기간이 끝날 즈음에 네이트를 만나러 캐나다로 가서 그 서커스단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그 투어를 운영한 주요 인물 3사람과 함께 만남을 가졌고 네이트와 나는 그들에게 우리의 트램펄린 공연 비디오를 보여주었다. 그게 전부였다. 몇 달 후 나는 공식적으로 주연 배우로서 서커스 투어를 하게 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투어에 이어 2번째 북아메리카 투어를 했다. 이 모든 것이 꿈 같았다. 나는 이때 연예계에 들어온 지 겨우 1년 좀 지났을 때였다. 밤에 2만 명의 관객 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를 격려하며 말했다. 젠, 너에겐 지금 2가지 선택이 있어. 위기를 잘 대처하거나 아니면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비참하게 실패하는 거야. 난 다리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중요한 실수를 하면 안 되었다. 만약에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 참사가 될 테고 나의 경력은 치명타를 입어 그 일과 영원히 작별해야 할 것이다. 실패는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모든 쇼를 하기 전에 나는 어두운 구석을 찾아서 검정색 외투로 머리를 덮은 뒤 약 20-30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전체 공연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다. 그러다 보면 공연장으로 들어갈 시간이 되었다. 외투로 우리의 무대 의상을 가리고 있어서 우리가 관객석을 지나갈 때 아무도 우리가 배우라는 걸 몰랐다. 그 다음에 거대한 무대 밑으로 들어갔다. 서커스처럼 3개의 링이 있고 가운데 링이 가장 컸으며 커다란 LED 화면이 위에서 쇼의 영상을 내보내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고 그곳은 작은 도시처럼 바쁘게 움직였다. 무용소들은 스트레칭을 하고 의상 담당자들은 빛의 속도로 의상을 갈아입혔으며 헤어와 메이크업 담당자들도 마지막으로 재빨리 손질을 마쳤다. 브리트니는 항상 개막 공연이 있었다. 잠시 동안 너무나 사랑스러운 가수 조딘 스팍스가 무대를 맡았다. 나중에는 푸시캣 돌스가 2제에 등장했는데 그들은 어김없이 집을 떠나갈 정도로 큰 발차를 받았다. 주요 공연 전에 20분간 쉬는 시간이 있었고 요란한 카운트다운으로 공연이 시작되었다. 이쯤 되면 관객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우리가 공연할 때가 되면 천장이 아래로 내려왔고 우리는 단상으로 올라갔다. 나는 항상 네이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운을 빌었다. 그것은 내 스타일이었다. 모든 남자들은 그 투어를 위해 머리를 밀어야 했다. 그래서 나는 반짝거리고 매끈한 그의 머리가 좋았다. 단상이 천천히 올라가 관객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마침내 우리는 무대의 맨 위에 이르렀다. 우리를 환호하는 거대한 인파와 번쩍거리던 카메라 조명이 기억난다. 너무나 짜릿한 전율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이쯤 되면 트램펄린은 이미 무대로 옮겨졌다. 이것은 흔히 뒷마당에 두는 평범한 트램펄린이 아니었다. 가로 3m, 세로 4m 크기의 탄력이 정말 좋은 선수용 트램펄린이었다. 그 다음에 탕 소리가 났다. 스포트라이트가 우리를 비추었고 우리는 가운데 링의 양쪽에서 들어가 트램펄린 앞에서 만났다. 나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네이트가 내 뒤로 와서 2 손을 내 엉덩이에 대고 음악의 셈 박자에 맞춰 나를 뒤로 던졌다. 나는 내 의자에서 트램펄린으로 던져졌다. 그것은 연기였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라 늘 광준석에선 거대한 함성 뒤에 안도의 한숨소리가 크게 들렸다. 나의 마지막 포즈도 충격적이었다. 나는 공중으로 높이 튀어올라 몸을 반 비틀고 높이 든 네이트의 팔에 등이 닿게 착지를 했다. 믿기지 않을 만큼 아드레날린이 분출되었다. 나는 10번 정도 쇼를 한 뒤에야 초조함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공연을 즐기기 시작했다. 투어 중에 가장 멋진 순간 중 하나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의 친한 친구인 제니스 해닝, 우리 오빠 브래드가 나를 보러 왔을 때였다.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 시카고여서 다 같이 그곳에 왔다. 나는 그들을 가장 좋은 좌석에 앉혔다. 정중앙의 앞자리라서 아주 잘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내 공연을 처음 본 것이었는데 어머니는 숨이 멎을 뻔 하셨다고 하셨다. 나는 지금도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콘서트에 갔던 일로 아버지를 놀린다. 우리는 여러 도시에 갈 때마다 무료 티켓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나는 디즈니에서 일한 후로 전국에 친구들이 있었다. 그래서 늘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쇼를 보러 와서 나를 응원해 주었다. 나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3번 공연을 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장 큰 경기장에서 브리트니는 우리의 리허설을 보기 위해 음향 조절을 하는 동안 모든 것을 멈추었다. 그날 밤 무대 위에서 네이트의 팔에 높이 들려졌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내 삶이라니.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야. 콘서트장에서 2만 명의 사람을 앞에 두고 공연을 하는 것은 너무나 떨리고 두려우면서도 내게 확신을 주었다. 그것은 내게 은총이었다. 브리트니, 나는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투어를 마치고 돌아온 순간부터는 아무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물을 필요가 없었다. 아무도 내가 잘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않았다. 그 주제는 다시는 제기되지 않았다. 투어 공연은 나에게 확신과 신뢰를 주었다. 나는 단순히 연예계에 잠깐 들어간 방문객이 아니었다. 그곳에 계속 머물 사람이었다. 공연을 하면서 내 삶 속에 없었던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침착함과 일체감이었다. 인생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발산수단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적인 자아와 만나고 자신의 에너지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일로 흘려보내는 시간이기도 하다. 텀블링은 나에게 힘과 확신을 주었고 공연은 나에게 평안과 안정감을 주었다. 나는 공연을 할 때 완전히 나를 버리며 그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나의 모든 감정, 걱정, 근심, 좌절, 두려움 등. 이런 잡념을 다 사라지게 하면 내 영혼이 치유된다. 그것은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의 모든 공간에서 나를 비춰준다. 단언컨대 때로는 그 빛이 말 그대로 나의 모든 부분에서 흘러나와 빛을 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다. 그리고 공연을 할 때마다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음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다.